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2025년 연구 논문입니다. 흔한 잇몸병이죠. 이 치주염하고 그 구강암 중 하나인 구강편평세포암종, OSCC라고 부르죠. 이 둘 사이의 연결고리를 파헤친 연구예요. 네, 맞습니다. 구강암이 사실 치료가 쉽지 않다고 알려져서 걱정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연구는 동물 모델을 썼더라고요. 그래서 잇몸 건강의 암 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걸 보면서 잇몸 건강이랑 구강암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또 그 속사정은 뭔지 좀 명확하게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그 OSCC, 그러니까 구강편평세포암종은요. 전체 구강암의 한 90% 이상, 그 정도를 차지하고요. 예후도 사실 썩 좋지 않아서 중요한 건강 문제죠. 그리고 치주염은 잘 아시잖아요. 잇몸이랑 그 주변 조직에 생기는 만성염증이고요. 네네. 그동안은 뭐 흡연이나 음주 아니면 HPV 감염, 구강 위생 불량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위험 요인으로 꼽혔는데요. 최근에는 이 치주염도 어쩌면 위험 인자가 아닐까 이렇게 주목받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연구가 뭘 발견했는지 구체적으로 한번 들여다볼까요? 연구진이 보니까 쥐한 테 일부러 치주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구강암 세포를 피부 아래에 주입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SCC7 세포주를 사용했죠. 그랬더니 치주염이 있는 쥐 그룹에서 암덩어리가 훨씬 더 크고 무겁게 자랐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종양 부피랑 무게가 대조군, 그러니까 치주염 없는 쥐에 비해서 확연히 컸어요. 단순히 크기만 커진 게 아니라 뭐 조직 검사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면서요. 아, 네. 종양 안에 혈관이 더 많이 생기고 또 조직이 죽는 부분, 그러니까 괴사라고 하죠. 그런 것도 더 활발하게 나타났습니다. 이야, 한마디로 잇몸병이 구강암 성장을 막 부추긴다, 이런 강력한 증거네요. 그렇죠. 정말 놀라운 결과인데,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 질문은 어떻게 이거죠. 맞아요. 어떻게? 도대체 잇몸에 생긴 염증이 어떻게 그것도 피부 아래 좀 떨어진 곳에 있는 암 성장에 영향을 미치냐는 건데요. 연구에서는 크게 두 가지 이유를 제시합니다. 네. 첫 번째가 바로 구강 미생물 환경의 변화. 이걸 어려운 말로 세균 불균형, 디스바이오시스라고 부르더라고요. 세균 불균형이요? 그럼 입안에 나쁜 균이 늘어난다는 그런 건가요? 네, 비슷합니다. 치주염이 생기면 입안 세균 구성 자체가 달라지거든요. 예를 들면 프로테오박테리아, 또 박테로이도타 이런 특정 세균 그룹은 막 늘어나고요. 네. 반대로 피르미크테스나 악티노박테리오타 같은 그룹은 줄어드는 그런 일관된 패턴이 보였어요. 근데 이 연구에서 진짜 흥미로운 점은요. 이런 세균 불균형 패턴이 입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멀리 떨어진 피부 및 종양 조직 내부에서도 비슷하게 관찰됐다는 거예요. 정말요? 그건 좀 신기한데요? 그렇죠. 마치 잇몸의 세균 환경 변화가 뭐랄까 그 종양 미세 환경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듯한 그런 그림인 거죠. 특히 그 박테로이도타 그룹에 속하는 균 중에 피진지발리스라는 균이 있거든요. 아, 들어본 것 같아요. 잇몸병 일으키는? 네, 맞아요. 잇몸염증 주범 중 하나인데 이런 균들이 만들어내는 환경 자체가 암에게 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염증 반응 조절 같은 걸로요. 입안 세균 변화가 종양 속 세균 변화랑 연결된다. 야, 이거 흥미롭네요. 그럼 두 번째 이유는 뭔가요? 두 번째 이유는 염증 반응의 증가입니다. 염증 반응이요? 네, 치주염이 있는 쥐는 잇몸 조직은 물론이고요. 암 조직 내부에서도 염증 신호 물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IL-1 베타라든지 TNF-알파 같은 거요. 이런 것들의 수치가 눈에 띄게 높았습니다. 아, 그 염증 수치가 암 조직 안에서도 높았다는 거군요. 네, 이건 마치 몸 여기저기서 불이야 하고 외치는 그런 경고 신호 같은 건데요. 문제는 이게 만성적인 염증 상황이 되면 이 신호들이 오히려 암세포가 자라고 퍼지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잇몸에서 시작된 염증 반응이 전신으로 퍼져나가서 결국 암 성장을 촉진하는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연구진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실험실 연구도 했다면서요? 네, 맞아요. 인비트로 연구도 진행했죠. 제가 이해하기로는 치주염 걸린 쥐의 혈청 있잖아요. 피에서 액체 성분? 네, 혈청. 그걸 떼서 암세포에 직접 처리해봤더니 암세포가 더 빨리 자라고 더 막 활발하게 움직이더라. 이걸 확인했다는 거죠. 정확합니다. 그 암세포의 증식 능력하고 이동 능력이 유의미하게 향상됐어요. 이건 단순히 쥐 모델에서 관찰한 것뿐만 아니라 혈액을 통해서 실제로 뭔가 암을 자극하는 물질이 전달될 수 있다는 거니까
상당히 중요한 결과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이거죠. 치주염이 입안 세균 환경을 바꾸고 이 변화가 다시 종양 내부의 세균 환경 변화 그리고 국소적이거나 혹은 전신적인 염증 반응 증가로 이어져서 결국 구강암 진행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 연구는 정말 잇몸 관리가 단순히 치아 건강 지키는 걸 넘어서서 암 위험 관리 측면에서도 아주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모든 연구에는 한계점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 연구도 동물 모델을 사용했고 또 종양을 입안이 아닌 피부 아래에 이식했다는 점, 그리고 특정 암세포주 하나만 사용했다는 점, 이런 것들은 좀 고려해야 합니다. 아무래도 G 모델이 사람하고는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네, 쥐의 치주염 모델이 인간의 복잡한 구강 환경이나 면역 체계를 완벽하게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결과를 사람에게 바로 적용하기에는 추가적인 임상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여러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가 우리에게 주는 핵심 메시지는 분명해 보이네요. 잇몸병이 구강 내 세균 변화, 그리고 염증 반응이라는 이 구체적인 경로를 통해서 구강암 진행을 촉진할 수 있다. 이걸 실험적으로 보여줬다는 점이 중요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강력한 증거를 제시했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잇몸 건강 관리, 이게 단순히 입안 문제 예방을 넘어서 잠재적으로 암 예방이나 관리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더 좀 생각해 볼 점을 던져드리고 싶은데요. 네, 어떤 점이죠? 이 연구에서 입안의 세균 변화가 입 밖에 이식된 종양 내부의 세균 변화랑 유사하게 나타났다는 점 있잖아요. 아, 네. 그게 정말 신기했죠. 이게 뭘 시사하냐면요. 어쩌면 구강 내 세균이나 그 부산물들이 혈액 같은 걸 타고 이동해서 다른 부위의 암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거든요.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다면 혹시 미래에는 구강 미생물 환경을 건강하게 조절하는 것이 암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어떤 새로운 전략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와, 그건 정말 새로운 관점인데요. 네, 이 부분은 앞으로 더 깊이 탐구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는 아주 흥미로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